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에 관해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행복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겠죠. 왜냐하면 부부는 평생을 살을 맞대고 함께 살아가야 할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니까요. 바로 그 부부간의 행복을 위해 서로 주의해야 할 말들이 있는데요. 부부간의 말 한마디에도 서로의 행복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화의 원리, 협상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남편의 기를 죽이는 아내의 말 5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의 기를 죽이는 아내의 말 5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당신 월급이 얼마죠? 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밤낮 돈 쓸 궁리나 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점잖게 쏘아붙이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 남편이 아직 쓸만한 멀쩡한 차를 놔두고 새 차로 바꿀 궁리를 한다든지, 또는 해외여행 갈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시부모님이나 시댁 식구들을 돕겠다며 과도하게 많은 돈을 붙이려고 하는 경우 등이죠. 아내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생활비에, 집세에, 은행이자,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등등을 대려고 밤낮으로 고심하는 마당에 남편은 그 속도 모르고 한가하게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으니 이 속 터지는 아내가 당신 월급이 얼마냐고 핀잔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아내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 남편은 자존심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 남편은 그걸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크고 작은 분란이 생기게 되죠. 그러므로 아내들은 그런 식으로 푸념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형편에 새 차로 바꾸기 힘들어도 나중엔 최고급 슈퍼카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라든지, 또는 지금은 우리 형편에 해외여행 가기는 힘들지만 나중엔 유럽 일주, 세계 일주 여행 떠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댁에 돈을 붙이는 경우는 웬만하면 허락해 주는 게 좋지만 남편이 형편도 모르고 현실 감각 없이 과도한 지출을 하려고 할 때에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우리 형편에 그렇게 많은 돈으로 시댁 식구를 돕기 힘들지만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힘내요. 화이팅! 이라고 말이죠. 아마도 남편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는 아내에게 내심 불만스러워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앞부분에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뒷부분에 미래의 희망과 달성 가능성을 확신 있게 말해준 후에 마지막에 칭찬까지 곁들여주는 것은 수많은 협상학에서 말하는 거절 방식의 백미 중에 백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부드럽게 거절하여 아내의 목적을 달성한 필승의 협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남편의 기를 죽이는 아내의 말 2번째는 바로 돈이 있나 그렇다고 배경이 있나 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바람에 남편이 뭔 일을 해보려고 해도 여의치 않을 때 아내가 줄곧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아내의 이 핀잔으로는 부부싸움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내의 이 핀잔 속에 들어있는 배경이 있나 라는 말이 남편의 무능을 어느 정도 합리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 돈이 있나 그렇다고 배경이 있나 라는 말은 결국은 남편의 자긍심을 한껏 깎아내리는 말인 것은 틀림없죠. 이처럼 남편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말로는 향후 남편은 물론이고 이 부부간의 행복에도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아내들은 그런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힘내세요. 지금은 우리가 돈도 배경도 없지만 당신이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면 머지않아 우린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이라고 말이죠. 이보다 더 남편에게 힘을 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남편의 기를 죽이는 아내의 말 3번째는 바로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요? 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무슨 일을 하다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아내의 입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죠. 내 그럴 줄 알았다느니, 어째서 매번 그 지경인지 모르겠다느니, 뭐 그런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일이 잘못돼서 낭패감이 드는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며, 그로 인해 남편의 사기는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의 이런 식의 푸념과 핀잔으로 인해 부부싸움이 나기라도 하면 남편의 스트레스가 다소 풀리기라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부부싸움을 안 하고 남편이 아내의 그 푸념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경우죠. 아마도 그 후로 남편은 아내에게 복수할 타임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그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이 뭔 일을 잘못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핀잔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향후 서로의 행복을 위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한두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맘 쓰지 말아요. 다음엔 잘할 거예요. 난 괜찮으니까 힘내세요. 화이팅! 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마도 복수 대신에 앞으로 아내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 남편의 기를 죽이는 아내의 말 네 번째는 바로 애가 당신 닮아서 저 지경이네요 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할 때 아내가 핀잔 삼아 흔히 남편에게 하는 말이죠. 이것은 남편과 자식을 동시에 능멸하는 속칭 일타쌍피의 발언이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일타쌍피가 아니라 일타삼피의 발언이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자식 때문에 열받아 있는 남편인지라 그 말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게 될 확률이 높고, 또 그렇게 되면 아내도 역시 힘들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도 아내는 이렇게 말해야죠. 애가 당신 닮아서 그래도 뭐든 해보려고 하네요. 우리 애가 말썽은 일으켰어도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이 순간은 일타쌍피의 부정적인 말이 일석삼조의 희망과 행복의 말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기를 죽이는 아내의 말 다섯 번째는 바로 당신 식구들은 왜 그 모양이에요? 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구박하는 시댁 식구들의 짜증나는 행동들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면 역시 그 말로 인해 남편이 어느 정도 위로받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죠. 아내의 위로 같지 않은 이 위로의 말을 들은 남편의 기분은 찝찝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그런 말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당신 마음 다 알아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 곁엔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아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은 더욱 샘솟아 오를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남편의 기를 죽이는 아내의 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부부간에 살면서 어떠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늘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랑과 은혜의 말들을 해줌으로써 백년해로하는 축복의 인생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